땀 소리가 납니다. 우와, 근데 뭐 압도적으로 색상이 참 패셔너블하긴 합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아이패드를 버려도 되겠는데요? 이 아이패드 중고 팔아도 되겠는데? 전공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 바로 맥북 네오입니다. 맥북 네오 진짜 말이 많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아요.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느냐, 100만 원 밑에 맥북이다 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이런 저가형 맥북 같은 경우 어떤 형태였냐면 굉장히 성능이 낮아서 일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넷북보다도 성능이 되게 안 좋다라는 평이 많아서 이걸 굳이 써야 되느냐 싶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출시됐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말았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가 있는 A18 프로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성능이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가볍기도 가볍지 예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오래전에 질러놔서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색깔을 주문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개봉을 해봐야 이게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개봉 시작해 볼게요. 자, 맥북은 매우 포장이 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바로 맥북이 나오네요. 이 색깔을 주문했네요. 다들 예쁘다고 난리인 이 라임 색깔을 주문을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언젠가부터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코팅이 가급적 안 된 종이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중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 이 박스도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이 박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중고를 팔 목적도 있지만 저는 애플 제품은 다 이거를 모으는 편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주 간편하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맥북이 이렇게 짜란 들어있습니다. 와, 진짜 예쁜데 지금 발견했네요. 여기에 헬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우와, 근데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아. 너무 가벼워. 진짜 너무 가볍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맥북 16인치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맥북 16인치는 이렇게까지 가볍지가 않거든요. 맥북 요거를 구매하기 전에는 가지고 다녔던 게 이 아이패드 프로였어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짜리 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사실은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본체 무게만 해도 거의 한 600g, 700g에 가깝고 이 키보드 케이스 자체도 무게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꽤나 무겁거든요. 요거 이렇게 해서 전체 무게를 재보면 일단 두 개 무게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아이패드가 조금 더 가벼워야 돼. 왜? 더 이렇게 좀 폴더블 해야 되잖아, 그죠? 얘가 더 가벼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키보드 합친 무게가 둘 다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애매한데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맥북이라는 그 폼팩터의 느낌에서 굉장히 더 가벼워 보이는, 라이트해 보이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놀라운 건 지금 이게 몇 와트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5와트짜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전력임을 표방을 하고 있고 C타입 케이블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사실 요거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아댑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한번 뜯어볼게요. 주르륵 땅. 와, 근데 색깔 진짜 이쁘긴 이쁘네요. 이거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내지? 이쁘게 한번 꺼내봅시다. 싹. 네. 와, 이야, 진짜 쩝니다. 쩔어. 자, 됐고요. 이제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잘 찍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픈해봅니다. 땀 소리가 납니다. 우와. 일단 유산지까지도 이렇게 다 벗겨내고 나면 이렇게 겉모습이 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이 전체적으로 라임 색상으로 되어 있는 이 컬러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60Hz인지 30Hz인지 모르겠지만 화면에 부자연스러움이 살짝 있긴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고 기본 셋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일반적인 우리 맥북 쓰는 거랑 똑같은 초당 주사율 60Hz로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전체적인 만듦새 자체가 일반 맥북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다른 분들도 리뷰를 되게 많이 남겼는데 이 터치패드가 원래는 햅틱 피드백으로 해서 이게 진짜 실제로 눌리는 패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반사, 진동을 내주는 그런 게 이제 요즘 맥북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완전 물리 버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물리적인 터치패드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눌리는 느낌이 투박하거든요. 많이 눌러야 되고 그 힘 조절 자체가 굉장히 안 돼서 이거 쓰기가 좀 짜증난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막 짜증난다는 느낌이 아니라 툭 눌러도 탁 눌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일단은 셋업을 좀 이어가 볼게요.
굉장히 가볍고 빠릿빠릿하게 셋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진짜 아이폰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이제 뭐 베젤이 두껍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 맥북이나 다른 기기들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셋업하는 과정도 그렇게 막 뭐라 그러지 복잡하거나 뭔가 좀 버벅인다거나 좀 오래 로딩이 걸린다거나 이런 느낌이 좀 덜 든다라고 해야 되나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아이패드를 버려도 되겠는데요? 이 아이패드 중국 팔아도 되겠는데? 근데 물론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기에서 저 패드는 사실 그 포터블함이 있잖아요. 그 모니터만 똑 떨어진다라는 그 포터블함이 있어서 사실 저것도 저거 나름대로의 사용처가 있기는 있어. 자 이제 바로 환영합니다가 나오고 이제 부팅이 되고 있죠. 제가 요거를 안 하니 요건 잠금 버튼인데 이렇게 잠금 버튼을 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잠기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가지는 이런 구조를 선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굳이 이 그 지문인식 센서 하나에다가 굳이 10몇만 원을 태울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빼게 됐습니다. 기본형으로 지금 일단 썼고요. 근데 키감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싸구려 키감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키감 자체도 되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압도적으로 색상이 참 패셔너블하긴 합니다. 최대 8K 영상을 테스트로 한번 돌려보기는 합니다. 이런 거 한번 돌려보면 최대로 하고 최대 밝기 살짝 뭐 뭉개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4K 영상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8K까지는 뜨지 않는다. 4K까지는 일단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이 맥북 네오는 가격을 후려치기 위해서 썬더볼트라는 것 자체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USB2와 USB3가 여기 양쪽에 박혀있게 되고요. 이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슬롯이나 뭐 메모리 카드를 꽂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예 없어요. 확실히 다른 리뷰어들이 얘기한 것처럼 바닥이 막 울리네요. 스피커 최대 출력은 좀 아쉬운 편이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면은 뭐 나름대로의 합격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이널 컷 프로가 다 깔렸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뭐 너무 깔끔하게 돌아는 갑니다. 일단 4K 프로젝트를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일단 깔끔해요. 제가 작업하던 환경대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샤오신 패드 리뷰 창을 불러오면 와 미쳤는데? 가성비 태블릿을 갖고 싶다면 그냥 이거 하나 사면 소리도 뭐 나쁘진 않아요. 야 이게 그 빠르게 한 지금 몇만 배 속도를 돌린 게 있어요. 거의 한 100배속 가까이 90배속 가까이 돌려놓은 지금 클립이 있죠. 요거를 여기서는 확실히 버벅거려요. 근데 이거는 어떤 컴퓨터에 가서 해도 버벅거리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다. 이 정도 버벅거리는 건 이 정도 고작 몇 배속에 버벅거리는 건 좀 아쉬운 포인트가 맞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렌더링 속도도 지금 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생각보다. 이게 과연 8기가짜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나름 흡족한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준 전문가들이 써도 괜찮을 만큼의 어떤 그런 좀 사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능. 아이패드 프로 갖다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플러그인까지 여기다 돌려보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 여러 가지 포맷으로 찍은 영상물들이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특히나 이제 캐논에서 찍은 그 MOV 파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AP라고 되어 있는 요 구간이 이제 그 캐논으로 촬영한 그 영상물인데 여기 보면 유니바디 구조가 맞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심리스 메탈 바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게 뭐 넘어갈 때도 그렇고 너무 부드럽게 너무 잘 돌아간다. 야 이게 맥북 프로가 필요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패드가 아니라 맥북 프로를 팔아야 되나 살짝 그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이 기기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아웃이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램이 8기가밖에 되지 않아서 고단위 작업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 작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 어도비 계열의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버벅거릴 것으로 예상은 되기는 돼요. 특히나 포토샵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진짜로 이게 그림 연산하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부하를 먹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 그 탑재되어 있는 그 프로세서가 괴물급 프로세서가 맞긴 맞았구나. 저거를 휴대폰 따위에다 쓸 그런 프로세서는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너무 순조롭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써보고 아이패드 프로와 지금 이 맥북 네오와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더 알아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맥북 네오를 2-3일간 충분히 써봤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웠고 생각보다 아쉬운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쓸만한 기기다 라는 거예요. 같은 가격대 어떤 윈도우북도 따라오기 힘든 기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플의 자가 잠식도 문제가 될 수 있겠더군요. 특히 아이패드 프로 계열의 말이죠.